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배울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지금까지 첫 번째가 배운 게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내가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은 누구인가. 그쵸? 그래서 도덕적 인물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나의 신념,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념이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어떤 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각자 신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의 신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익 그림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뭘 하고 있죠? 어떤 것을 목표로 결심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지 라고 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깨끗한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만큼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1, 2번 사람들이 옳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심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게. 두 번째 사람은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혹시 나에게도 어떤 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한테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뭐 많겠죠, 여러분들. 뭐 한번 게임을 시작했으면 이기고 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번 공부를 시작하면 1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축구 시합을 하면 무조건 한 골은 넣어야 된다. 등등등 많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념도 다양할 거고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큰 목표로 첫 번째 큰 목표로 따라 읽어봅시다. 신념의 역할과 중요성.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이죠. 서명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신념을 지닐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념은 내 행동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신념. 신념이란 어떤 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념을 지닌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도덕적 인물의 예시로 이순신 장군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처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 하겠죠. 신념 지니고 있으면. 두 번째,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겠죠. 그렇죠? 내가 옳다고 굳게 믿었으니까 이걸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겠죠. 그럼 이걸 왜 필요하냐? 역할,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강한 실천 의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강한 실천 의지, 내가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마음먹을 하는 것은 강한 실천 의지를 동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61페이지 자료 1번 죽음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신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소크라테스, 그대는 지금까지 해온 일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하였다. 조금이나마 쓸모 있는 사람이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한지, 자신의 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는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제가 맡은 곳을 죽을 각오로 지켰습니다. 이제 신이 저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해 제 할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네, 했습니다. 네, 소크라테스 이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 일단 잘 보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해 제가 할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써봅시다. 네, 써봤나요? 네. 자,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말해볼게요.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의 명령, 즉 옳은 이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신이 내린 명령을 따르는 것은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저, 즉 정리해보자면 난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즉 옳은 일을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신념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꼭 지켜야 할 일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이게 대중들을 시민들을 계몽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배우면서 더 다루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자 59페이지 생각 기르기예요.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찾아 써봅시다. 링컨, 흑인과 백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퀴리, 과학적 발전이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는 신념. 세종대왕, 백성을 위한 문자가 꼭 필요하다는 신념. 네, 한번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써봅시다. 네, 자, 쌤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마틴 루터 킹 목사 있죠, 미국의. 이 목사님은 비폭력 운동으로 인종을 차별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인권 운동을 펼쳤다. 그는 계속된 폭력의 위협에도 철저하게 비폭력 정신을 지켰고 흑인의 권리 신장이 이바지하였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해서 미국에는 신날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각자의 신념을 삼아보는 게 매우 좋겠죠. 두 번째, 도덕적 신념이 부족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신념들이 강한 실천에 이제 동반하고 매우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좋은 신념을 믿으면 좋겠죠. 하지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안 좋을 것입니다. 뭐냐? 잘못된 신념이란 첫 번째, 모든 신념이 옳은 것은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신념의 문제점은 첫 번째, 자신의 삶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겠죠. 당연 그렇죠. 옳지 못한 잘못된 신념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해치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죠. 나 하나쯤이야 라던가. 그렇죠?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사회에 있어서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세 번째, 잘못된 신념의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히틀러가 지닌 유대인에 대한 관한 잘못된 신념 있겠죠. 유대인은 모두 죽여야 된다고 본 거죠. 히틀러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념은 끔찍한 인종 학살을 불러오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자신의 신념이 도덕적 신념인지 반성해 보아야겠죠. 나의 신념이 옳은 신념인지, 도덕적으로 옳은 신념인지를 반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 활동 63페이지.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잘못된 신념 알아볼게요. 중세시대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한 범인은 수도원의 늙은 수도사로 밝혀졌다. 그는 일부러 웃음과 관련된 책에 독을 묻혀 놓아서 그 책을 보는 사람을 죽게 하였다. 웃음에 관련된 책에 독을 묻혀?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도 그는 자신의 행동을 떳떳하다고 여겼다. 그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웃음은 허약함, 타락함과 관련되기에 주정뱅이에게나 맞는 것이요. 웃음은 원래 천박한 것이고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얼버무리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말이야.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웃음은 천박한 것이니까 결코 예술이 될 수 없어. 그런데 이 책에는 웃음이 마치 예술인 것처럼 써있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웃음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타락할 것이요. 그러니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살려둘 수 없어. 아이고야. 네. 자, 1번. 수사가 웃음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를 써봅시다. 써봤나요? 자, 수사는 웃음은 허약함이나 타락과 관련되고 주정배기이기다 맞는 것이며 침묵한 것으로서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얼버무리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념을 지녔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수도자의 신념을 도덕적 신념이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봅시다. 써봤나요? 수호사는 그의 신념 때문에 웃음이 예술이라고 전하는 책을 읽는 사람을 죽게 하였죠. 즉, 수호사의 신념은 수호사의 삶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었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게 하였으므로 도덕적 신념이라 볼 수 없겠죠.
즉 잘못된 신념이겠죠. 세 번째, 나는 수도사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을지 써봅시다. 네, 다 해봤나요? 웃음을 천막한 것이나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친다면 그 행동은 비난마다 마땅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충고를 해 줄 수 있겠죠. 다음 다시 61페이지로 돌아가서 네, 61페이지 자료 2번 백성이 공무원이 되는 나라를 세운 정도전의 신념 읽어볼게요.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상가이다. 그는 백성이 근무원이 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다. 정도전은 나라의 근본은 왕이나 신하가 아니라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고대에는 왕이 관직을 설치하고 신하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것이 신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신념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서 써야 한다는 생각과 왕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조선이 500년 이상 길게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도전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한 일을 찾아 써봅시다. 써봤나요? 자, 쌤이 해볼게요. 예시 답안으로. 정도전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왕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죠. 네, 이렇게 정도전의 신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우린 첫 번째 자료 실리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신념, 두 번째 정도전의 신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신념의 특징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이러한 도덕적 신념은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 있겠죠, 그렇죠? 뭐냐? 우리 앞에 읽었던 정도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백성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인권을 위해서,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않겠죠. 도덕, 이러한 도덕적 신념에는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다른 사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으니까요. 2번, 도덕적 신념을 지닌 사람의 특징으로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 더 나아가 세상을 더욱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죠. 따라 세 번째, 도덕적 신념을 세우고 도덕적 정체성을 가꾸어 가야 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즉, 정리 보면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담겨 있는 도덕적 신념을 세우고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서 도덕성을 핵심으로 두는 것을 가꾸어 나가야 선한 성품, 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 기르기 활동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60페이지 생각 기르기. 다음 세 단계에 따라 나의 신념을 검토해 봅시다. 첫 번째, 나의 신념을 써보고요. 두 번째, 나의 신념이 도덕적 신념인지 아닌지를 검토해보고, 두 번째, 나의 신념이 도덕적 신념이 아니라면 도덕적 신념으로 수정해 봅시다. 자,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잘 썼나요? 첫째, 나는 나의 신념 1단계. 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식사를 잘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신념. 두 번째, 이러한 신념이 도덕적 신념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거죠. 세상에는 굶는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서 잘 먹겠다는 신념을 지니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요? 세 번째, 만약 나의 신념이 도덕적 신념이 아니라면 도덕적, 도덕적 신념으로 수정해 봅시다. 나는 식사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아 음식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생각 모으기 활동을 해볼게요.
땡땡은 어떤 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다. 뭘까요? 신념이죠. 신념은 어떤 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고요. 신념의 의미를 잘 알아두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 신념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강한 땡땡이 된다. 실천 의지가 된다겠죠. 세 번째, 땡땡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부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뭘까요? 도덕적 신념이죠.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신념을 가진 소크라테스나 중도자는 세상을 더 좋게 바꾸기 위해서 더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이렇게 알아보았고, 자, 이번 시간에서 도덕적 신념,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때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신념이란 어떤 것을 옳다고 믿게 믿는 마음이고, 이런 걸 지닌 사람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다시 이런 신념에 따른 행동을 정당히 여기고, 그리고 떠서 이런 신념은 강한 실천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신념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겠죠.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 따라서 잘못된 신념도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런 잘못된 신념은 자신의 삶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겠죠. 또한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주겠죠. 예시로 히틀러의 예를 알아보았고, 따라서 자신의 신념이 도덕적 신념인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활동을 해봤죠. 따라서 우리 이제 정보전의 사례나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신념이 뭐냐? 첫 번째 보편적 가치, 인권, 정의, 존중, 배려, 평등 등이 담겨 있겠죠. 따라서 다른 사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도덕적 신념을 지닌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 더 나아가 세상을 더욱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신념을 세우고 도덕적 정체성을 갖고 가야 산업상품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덕적 신념을 꼭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